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유튜브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정치는 보수,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극우 성향 인사들에 의해 촉발됐지만 이후 여야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더니 지금은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팟캐스트를 거쳐서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대회전은 단순한 흥미 이상입니다. 현재 상황,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전망까지 시사평론가 겸 방송 진행자인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지상파 방송 진행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네. 저희가 모신 거는 나꼼수, 나는 꼼수다, 그리고 네. 맘마이스 등을 성공시킨 이른바 SNS 방송계 미다스 손.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유튜브가 들끓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네,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사실 지상파나 우리 YTN 같이 유료 네. 방송은요, 방송법 저촉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보, 막말, 편파 방송 그리고 객관성, 공정성,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단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촛불혁명 당시에 보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스탠스가. 그래서 사실은 보수 종편에게 기대했던 상당수 보수 지향적 유권자들은 실망을 했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작년 1월 기억하실 겁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이 개인 인터넷 방송하고 탄핵 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 극우 보수적 시민들이 유튜브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에 그 모바일 앱 분석 업체인 YG앱이 조사를 해봤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1위가 유튜브고 2위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네, 보수 인터넷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조회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보수 유권자들이 유튜브라는 앱을 실행시켜 가지고 거기에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진행자 혹은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집단 대화방 네. 거기서 누군가 하나 딱 주소를 올려주면은 다 같이 클릭함으로써 네. 이게 확산되고 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유튜브 이용자가 주로 젊은 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주로 이 보수 또는 이 극우 쪽 지지자들은 연령대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인기라고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네 개가 카카오톡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유튜브 안에서 시사 정치 컨텐츠로 보자면은 극우 성향의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선택을 받는 것 같지만 전체로 보자면은 육아, 미용, 먹방 네.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이 절대적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시사 쪽에서는 어때요? 시사 쪽에서 지금 보니까 말이죠. 신의 한 수라는 그런 네.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37만 5천 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신혜식 씨가 하는 그렇습니다. 2등은 그 말씀드린 정규재 전 네. 주필이 운영하는 매체인데 이건 31만 4천 명대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황장수 씨라고 시사평론가인 이분은 28만 4천 명대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보수 성향 유튜브 상위 17개 채널의 총 구독자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연인원으로 그렇다는 거죠? 겹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뭐 여러 개 구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1년 새 2배 이상 성장한 걸로 봐서는 2017년, 2018년 촛불혁명 이 시기와 맞물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 유튜브 그 이용자 규모에 비해 보면 큰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자, 이 요즘에는 이 뭐 극우 성향의 그 인사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외연이 넓어지면서 보수 성향 또 현역 국회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유튜브로 지금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파악해봤는데 말이죠.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6만 6천 명 정도.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현역 정치인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죠. 네.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이현주 아, 그래요? 바른미래당 의원이죠. 네. 최근에 급상승했습니다. 4만 6천 명 정도의 네.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네. 한 4만 되고요. 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2만 9천 명 정도를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손 의원이 제일 많군요. 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최강욱 현 공직기강 비서관 네, 네. 그 당시 이제 변호사로 활약할 때였는데 네. 그리고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경제, 법률 또 최근에 전우용 네, 역사학자가 나와서 역사학자. 네.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요즘에는 좀 방송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전희경, 이현주 의원이 추월해 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의 유튜브 진출은 좀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네, 좀 연원은 좀 비교적 오래된 거고요. 네.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의 최근 정치 행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극우적 노선으로 질주하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선명성을 드러내는 야권 정치인들, 특히 보수적 색채를 뚜렷이 하는 정치인들일수록 구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말이죠. 그냥 보수가 아니라 친박이어야 합니다. 친박이어야 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누구보다도 그 선명성을 띠고 있지 네. 않습니까? 현재 구독자 수가 잘 잡히지가 않아요. 예. 예. 예, 반대 클릭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런 거 알겠습니다. 보면은 예. 친박이어야 한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뭐 친박이든 극우든 예,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서 고립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그렇습니다. 득세했다면 네. 앞으로도 그럴까요? 제가 사실은 1인 미디어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이 방송의 환경이나 혹은 뭐 우리 청취자들의 시청 행태를 좀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브로드캐스팅이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브로드캐스팅 방송이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예, 글쎄 말입니다. 네로우 캐스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송이 네. 아니라 협송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는 총화 단결, 뭐 유신 정부 때 보면은 그러한 그 고도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각각의 개성과 취향 또 이런 자기의 기호가 존중받는 시대다 보니까 내 맘, 내 뜻에 맞는 그런 방송들이 이제 막 출연하고 있고 또 선택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방송법에 준거해서 이제 그 거기에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은 대개 방송들이 정부 비판적 혹은 정부 친화적 이렇게 슬쩍 경향성을 띠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유튜브나 1인 미디어 안에 가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친정부 반정부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해 호불호 이걸로 그냥 매체가 갈리는 예. 극단적인 어떤 그 칼라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성 매체들이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친박근혜 세력 그리고 또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네. 기성 미디어에게서 실망을 해서 자기들만의 미디어를 찾다가 유튜브에 안착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 친박근혜 태극기 세력이 확장성을 갖고 앞으로 뭐 이것이 또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그들의 그 어떤 그런 논평하는 네. 바가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 동의, 긍정을 얻을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체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정당 차원에서도 뭐 채널을 개국하고 있어요. 예. 뭐 바른 소리도 있고 씀도 있고. 네. 이 두 채널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한국당 같은 경우 지금 3만 2천 정도의 네. 구독자 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죠. 9천 명 선 아직 1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직 10,000명이 안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뭐 지금까지는 현상 분석 그리고 뭐 이런 차원이었다면 앞으로 그 많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매체가 네. 매체 채널이 예.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전문가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 유튜브가 담론 시장에서 힘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장르들이 뷰티, 그러니까 미용,
그리고 뭐 육아, 네. 그리고 뭐 먹방, 게임 이런 종류란 말이죠. 개인의 어떤 취미와 기호와 관련한 방송들이 인기를 많이 얻는 반면에 극우 성향의 이런 방송들은 대단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예. 그 사실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1위인 팟캐스트, 1위인 그 유튜브가 토이 푸딩이라고 하는데 네. 구독자 수가 203만 정도 되고요. 네. 반면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성향의 시사 유튜브 같은 경우 신의 한 수가 가장 많은데 37만 5천 대입니다. 네.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팟캐스트 시대는 이제 끝나고 유튜브의 시대가 온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 시사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팟캐스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다 시사, 정치 논평 방송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선호받지 못하고 있는 장르들은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는데, 팟캐스트는 장시간 동안 방송해도 사람들이 경청하는 그런 그 어떤 청취 습관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의 어떤 뭐 영향력, 유튜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과장된 측면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확장성을 가지려면은 네. 뭔가 좀 가짜 뉴스를 하지 않고 네. 진실 보도를 지향해야 할 텐데, 유튜브에게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